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오늘은 직장인의 번아웃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지속 가능성. 요즘 번아웃 얘기 진짜 많죠. 번아웃 경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번아웃이 유행인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번아웃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왠지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번아웃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번아웃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열심히 하고 참고 버티고 별걸 다 했는데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멘탈 관리 실패 얘기 사례도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시그널도 얘기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빨리 디텍트하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 번아웃이라는 게 과연 언제 오느냐 그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되게 와닿았기도 했던 게 제가 겪었던 번아웃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거나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번아웃이 오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더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때 번아웃이 확 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번아웃을 한 3번 정도 겪었던 것 같은데요. 네. K님은 몇 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저는 2-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0대 말까지 일을 하면서 워라밸을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일에 올인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출구가 없는 느낌이 있을 때 가장 번아웃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희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약간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고 약간 냉소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대님 처음 번아웃은 어떤 형태로 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번아웃은 좀 그 상황에 지쳤던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코로나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뭐 코로나 전에도 뭐 번아웃이라고 하려면 번아웃이라 할 수 있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 거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번아웃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요만큼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리인데 저도 그랬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고 느꼈을 때 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에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번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무언가 이 회사 시스템 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긴 기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는 것도 세상에 있구나. 그런 그럼요. 과정을 겪으면서 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럼 번아웃 오셨을 때 이게 번아웃이라고 느끼는데 약간 처음 증세가 있고 얼마나 걸리신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거 우울증인가? 또는 나 그냥 일하기 싫은 건가? 맞아요.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냥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거를 극복하고 나야 내가 그때 그냥 그게 번아웃이었구나. 번아웃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번아웃일 수 있다고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래요. 맞아요. 정말 번아웃이라는 게 약간 감기 같지 않잖아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부터 막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내가 오늘부터 약간 번아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울일 수도 있고 약간 무기력일 수도 있고 그냥 일이 싫어졌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끝나고 봤을 때 번아웃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번아웃이 사람한테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라든지 그래도 결국에는 뭐 그림을 팔거나 그럴 때 다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제 바로 직속 상사가
저랑 안 맞았을 때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같은 급의 동료나 아니면 다른 팀의 팀장이나 제 위에 뭐 지사장이 마음에 안 든거나 그런 거는 그래도 다 어떻게 견디는데 제 바로 위에 진짜 같이 일을 많이 하는 다이렉트 리포트 하는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거나 그 사람의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저는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돌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막 그분 위에 있는 분들한테 리포트를 하기도 하고 면담 신청도 하고 전 정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약간 우울증과 무기력함과 그 증오와 모든 이 감정들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샐러리 레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내가 저분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나보다 15%를 더 받는 걸 알았을 때 약간 회의가 들면서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약간 번아웃을 비슷한 감정을 겪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그때는 사실 제가 경력이 낮았으니까 그냥 휴가 간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제 번아웃 왔을 때는 주로 휴가가 많이 쌓여서 그렇죠. 나 그냥 런던에 한 달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사라졌던 것 같아요. 상황을 바꿔보고 새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댄님은 번아웃 오셨을 때 어떻게 이겨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포즈를 걸어야 되잖아요. 중단을 해야 되고. 제 인생에서 이제 번아웃이 3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직이죠. 떠나는 거. 그 환경을 바꾸는 거. 2번은 환경을 바꿨던 것 같고 한 번은 스스로 극복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번아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저도 가장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한참 지나고 나니까 배웠다고 느낀 거지만 직장에서 동료를 너무 내 가족과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는 너무 게 중요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직장 동료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특히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외로우세요. 왜냐하면 가족도 친구도 다 두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몰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족이 될 수도 없고 가족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스가 있고 직원인 거지 이게 보스가 엄마고 직원이 아들이고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닌데 종종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조직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뭐 팀이 작으면은 큰 회사에서도 그 팀이 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과 사를 구별하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가족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성격도 잘 맞아. 취향도 잘 맞아. 하지만 가족이 아니야. 절대 가족이 아니고 가족과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고 그걸 확정을 짓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반대로 퇴사를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에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업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업은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해야 되면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어느 정도는 하이어라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50대 50 파트너십은 진짜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각자 해야 되는 일들을 정해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장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내 직장 상사와 나 그다음에 내 직장 동료와 나 이거를 내가 친구고 뭐 가족이어서 우리 뭐 같이 잘 돼야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냥 한 팀으로서 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뿐이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할 때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오케이 괜찮아 거기까지. 근데 내가 일을 할 때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어 할까봐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공동의 목적을 같이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맞고 또 거기에 더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는 전 투웨이 스트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원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은 없는 거야. 내가 이 회사에 지켜야 될 거는 이 회사가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책임을 다하는 거지. 그렇죠. 다른 회사에 가고 그런 거는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이직일 뿐이고 만약에 그 회사 다른 회사에 가는 건 그 회사가 나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이 관계를 너무 회사를 배신하고 아니면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워커와 회사와의 관계는 진짜 계약서로 쓰여진 계약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상의 감정은 좀 안 가는 게 훨씬 양쪽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번아웃이 오는 포인트들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써줘놓고 트레이닝을 해줬는데 맞아. 너가 날 배신 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직장인 입장에서도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데디케이트했는데 데디케이트하고 최선을 다하고 로열티를 보였는데 나한테 대우를 이것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라는 부분에서 오는 오류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로 그냥 직장인이라면은 내가 주어진 시간, 업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네. 내 일에 당연히 오너십을 가지고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저도 좀 생각이 아닌 것 들어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내가 이 직원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접을 해줘야 되고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옳지 못한 맞아요. 어프로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결국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고용주 맞아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모티베이트 해주는 것조차도 저는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맞아요. 만약에 역할이라고 거기서 생각을 실패를 해요. 하면 그 사람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그 고용주나 거기서 좋은 환경을 제공을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리더가 안 돼준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직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그 안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게 이 사람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약간 공생관계처럼 유지돼야 되는 거지 너무 감정적으로 야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약간 그런 식의 대처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족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가 네. 아마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나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 퇴사한다고 할 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누가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고 말할 때 상사 입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낄 수 그쵸. 있는 건데 애초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한국 분들 하시는 한국 분들은 이거를 조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휴가를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식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거는 롱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 모드로 유지하는 게 훨씬 롱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감정 노동 부분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는데요. 많은 뭐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협업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결국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내 감정을 많이 써야 될 때. 그럼요. 저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내 기분을 네,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내 기분을 상대방 기분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K님은 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굉장히 칼같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T여서 그러실까요? 그렇죠. 저는 완전 F이기 때문에 저 F 100%입니다. 저는 완전 T이기 때문에 저는 삼진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3 스트라이크 아웃. 그 대신 수위는 좀 높아요. 스레이쇼드는 좀 높은 편인데 만약에 이 친구나 뭐 상사나 이 사람이 자꾸만 그 수위 위에서 선을 넘어 알짱알짱거려. 그러면 저는 정말 가감 없이 이 사람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멘탈 벽을 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저는 사실 감정 노동이 가장 소모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특히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을 때 가장 감정이 심하게 소모가 되는데 회사도 그랬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제 첫 직장에서 제 상사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경력도 되게 많고 어떻게 이제 그 팀에 들어갔는데 이분 좀 취향이 되게 독특하신 게 약간 특공대 같은 그런 팀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자기 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소소한 스몰톡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특히나 사회생활 완전 초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주말에 뭘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식으로 거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이 K는 너무 얘기를 잘 안 한다. 약간 철벽이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좀 더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인벌브 되지 않고 저랑 같이 일했던 제 선배는 결국 업계를 떠나서 의사가 됐어요. 완전 커리어 피벗을 네, 완전 제대로 커리어 하셨네요. 피벗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그 상사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좀 더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됐을 때 저는 말을 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개인적인 일인 경우는 물론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 바운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얘기는 저는 좀 세이브하고 좀 덜 하는 게 맞고 또 일만 해서 감정 소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라는 게 일도 있지만 이게 사회생활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좀 조심해야 감정 소모가 덜 되는 쪽으로 그렇죠. 그걸 끌어갈 수 있는 거니까. F인 분은 어떻게, 댄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저를 좀 감정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네, 그럼 완전 네. 이용당하는 편이고 실제로 상사가 좀 터프하신 분이다. 아니면은 상사가 좀 크레이지한 분이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휘말들여서 힘들어하시는구나. 힘들어하는 편인데 또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분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저를 싫어해도 저한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을 주면은 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음을 쳐서 작업을 쳐서 이 사람이 좋은 능력인데?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거 능력이 있어요.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공유를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소모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깎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 바가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하면 에너지를 썼다가 요만큼 내려갔다가 또 쉬고 하면 좀 오르죠. 네네네. 근데 그 오르는 양이 약간 마치 테슬라 자동차 배터리처럼 핸드폰 배터리처럼 충전. 90%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80%, 70% 이렇게 점점 내 배터리의 캐파시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쉽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선택적으로 무뎌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다 예민하게 반응하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한 걸 맞아요. 알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pick your battle 하는 느낌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일을 할 때는 약간 좀 미친년처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옳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할 때는 사실 위아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고 높은 분들도 약간 훈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30대만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20년 차가 더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전략적으로 방향을 틀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40대가 돼서는 조금 덜 하게 됐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사용한 방법은 LI를 만드는 거죠. 나의 편들을. 네, 저의 편을 좀 더 여러 방향에서 공략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사내 정치가 그렇죠. 되는 건데 사실 사내 정치라고 했을 때 안 좋은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폴리틱스를 네. 악용하면 안 되지만 그쵸. 나의 포지셔닝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그럼요. 폴리틱스라고 이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 사람 이상 있으면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폴리틱스는 생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해서 특히 회사 안에 있을 때에는 이 회사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나의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꼭 내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떤 정치력을 펼쳐서라도 그거를 반영되게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였는데 4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이거를 전략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소모는 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번아웃이 오긴 하거든요. 내가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only way고 그거는 젊었을 때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장했던 것과 그쪽에서 주장했던 것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다 배워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에너지 레벨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또 성향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뭐 F이신 분과 T인 분과 저는 이제 TJ니까 굉장히 스프레드식과 리포트와 불도저 같은 그냥 밀어내는 걸로 승부를 많이 보려는 성향이 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번아웃도 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정 노동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번아웃이 오니까 네, 에너지 소모를 좀 덜 하는 쪽으로 일을 현명하게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 끼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그 배터리에 맞춰서 본인의 배터리를 아껴 쓰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 아이폰도 그렇고 80%만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 차지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저희는 평소에는 60%로만 해놓거든요. 이제 왜냐면 배터리 보존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차피 매일매일 100%를 쓰는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덜 충전해서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롱런하는 길이라고 봐요. 내가 언제 필요할 때 나의 이 배터리의 캐파시티, 네네네. 사용량을 100%를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 이 상황에 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럼요. 그럴 때 달릴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100이라는 배터리가 있을 때 매일매일 100까지 쓰고 99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60, 70, 80 이렇게 적당한 양을 네네네. 사용하면서 네. 나의 에너지 레벨을 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여러 번의 번아웃을 겪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방금 K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번아웃을 피할 수 있어요는 저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듣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네. 번아웃은 누구나 겪어야 됩니다. 네. 안 겪고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 겪고는 또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아픈 만큼 청춘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해보는 게 확실히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번아웃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 같으세요? 물론 제가 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시잖아요.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올 수 있겠죠. 그럼요. 저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번아웃이 왔을 때 저한테는 그 큰 목적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목적. 저는 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내가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멀리 있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멀리 있는 목적이 경제적 자유도 있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번아웃이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스스로 계속 마음을 수련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잘 내려놓는 방법 네네. 그런 거를 좀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번아웃이 오는 걸 보면서 그냥 충돌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번아웃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자존감이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력해지고 시니컬해지고 그러면서 성과도 서퍼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열정이 없으면 네,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일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존감도 스크래치가 나고 저는 확실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너무 놔버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번아웃이 왔고 그 번아웃의 원인은 무엇이고 저는 뿌리까지 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번아웃은 다 온다. 번아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번아웃이 있고 퍼포먼스 때문에 오는 번아웃이 있고 컴펜세이션에서 네, 오는 그럼요. 번아웃도 에너지 있고요.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레벨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번아웃을 막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설정을 어떻게 바꾸고 우선순위와 경계선 어떻게 번아웃을 막는 재설계를 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